울려 퍼지는 붉은 사이렌 소리가 파리 한복판을 뒤덮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 위 수백 명의 관광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봤고 순간 웅성거리는 소리가 거리 전체를 감쌌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걷던 한 한국인 여성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순식간에 불안한 기색이 번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5년간 유럽 각국의 안전과 치안 문제를 다뤄온 국제안보 전문 기자 마크 윌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목격한 한 한국 여성 관광객의 놀라운 경험담입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김수진 씨, 32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꿈이었던 유럽 여행을 위해 한 달간의 휴가를 냈고 첫 번째 목적지로 낭만의 도시 파리를 선택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그런 여행이었죠. 하지만 이날 오후 3시 37분, 파리 시내에 갑작스럽게 울려 퍼진 사이렌 소리가 그녀의 여행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제가 그때 바로 근처 카페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카페 안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곧바로 속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수진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여행 가방의 바퀴가 석조 바닥에 굴러가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들려온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에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긴장으로 굳어지는 모습을 보며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다고 하네요. 설마 또 테러인가?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유럽 각국에서 벌어진 여러 사건들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런던의 테러, 베를린의 충격적인 사건들, 그리고 바로 이곳 파리에서도 몇 차례 있었던 그 끔찍한 일들 말입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그 순간 거리 위 관광객들의 표정이 일제히 변했습니다. 웃음소리가 갑자기 멈췄고 사진을 찍던 사람들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에펠탑을 배경으로 셀피를 찍던 커플도 서둘러 자리를 떴고 아이스크림을 파는 상인조차 긴장한 표정으로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김수진 씨는 무거워진 여행 가방을 끌며 가장 가까운 호텔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음마다 불안감이 커져갔고 평소 낭만적으로 보이던 파리의 거리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차량들이 평소보다 빠르게 지나가고 경찰차들이 곳곳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로비는 이미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리셉션 직원들이 서둘러 뭔가를 논의하고 있었고 다른 투숙객들도 불안한 표정으로 TV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김수진 씨 역시 자연스럽게 그 화면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그때 화면에 떠오른 속보 자막이 그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프랑스 전역 보안 경계 수준 상향 조정, 파리 시내? 주요 관광지 임시 폐쇄라는 글자들이 빨간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15년간 이런 상황들을 취재해오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의 첫 번째 본능은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한 곳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집이고 어떤 이에게는 가족이 있는 곳이며 또 어떤 이에게는 치안이 안정된 나라입니다. 김수진 씨에게는 그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면서 그녀는 문득 한국에서의 평범한 일상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밤늦게 편의점에 가도 별 걱정 없었던 것, 지하철에서 졸아도 괜찮았던 것, 여성 혼자서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단순히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파리는 여전히 아름다운 도시였고 계획했던 일정들을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웠으니까요. 방문을 열고 들어서며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그림에 작은 얼룩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하네요.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김수진 씨의 파리 여행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울려 퍼지는 붉은 사이렌 소리가 파리 한복판을 뒤덮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 위 수백 명의 관광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봤고 순간 웅성거리는 소리가 거리 전체를 감쌌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걷던 한 한국인 여성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순식간에 불안한 기색이 번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5년간 유럽 각국의 안전과 치안 문제를 다뤄온 국제안보 전문 기자 마크 윌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목격한 한 한국 여성 관광객의 놀라운 경험담입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김수진 씨, 32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꿈이었던 유럽 여행을 위해 한 달간의 휴가를 냈고 첫 번째 목적지로 낭만의 도시 파리를 선택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그런 여행이었죠. 하지만 이날 오후 3시 37분, 파리 시내에 갑작스럽게 울려 퍼진 사이렌 소리가 그녀의 여행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제가 그때 바로 근처 카페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카페 안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곧바로 속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수진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여행 가방의 바퀴가 석조 바닥에 굴러가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들려온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에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긴장으로 굳어지는 모습을 보며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다고 하네요. 설마 또 테러인가?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유럽 각국에서 벌어진 여러 사건들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런던의 테러, 베를린의 충격적인 사건들, 그리고 바로 이곳 파리에서도 몇 차례 있었던 그 끔찍한 일들 말입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그 순간 거리 위 관광객들의 표정이 일제히 변했습니다. 웃음소리가 갑자기 멈췄고 사진을 찍던 사람들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에펠탑을 배경으로 셀피를 찍던 커플도 서둘러 자리를 떴고 아이스크림을 파는 상인조차 긴장한 표정으로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김수진 씨는 무거워진 여행 가방을 끌며 가장 가까운 호텔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음마다 불안감이 커져갔고 평소 낭만적으로 보이던 파리의 거리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차량들이 평소보다 빠르게 지나가고 경찰차들이 곳곳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로비는 이미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리셉션 직원들이 서둘러 뭔가를 논의하고 있었고 다른 투숙객들도 불안한 표정으로 TV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김수진 씨 역시 자연스럽게 그 화면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그때 화면에 떠오른 속보 자막이 그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프랑스 전역 보안 경계 수준 상향 조정, 파리 시내? 주요 관광지 임시 폐쇄라는 글자들이 빨간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15년간 이런 상황들을 취재해오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의 첫 번째 본능은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한 곳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집이고 어떤 이에게는 가족이 있는 곳이며 또 어떤 이에게는 치안이 안정된 나라입니다. 김수진 씨에게는 그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면서 그녀는 문득 한국에서의 평범한 일상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밤늦게 편의점에 가도 별 걱정 없었던 것, 지하철에서 졸아도 괜찮았던 것, 여성 혼자서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단순히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파리는 여전히 아름다운 도시였고 계획했던 일정들을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웠으니까요. 방문을 열고 들어서며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그림에 작은 얼룩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하네요.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김수진 씨의 파리 여행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해가 지자 파리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라면 불빛으로 화려하게 빛나며 빛의 도시라는 별명에 걸맞는 아름다운 야경을 자랑했을 텐데 이날 밤의 파리는 을씨년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김수진 씨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평소 밤늦게까지 북적이던 거리가 오후 9시가 되기도 전에 한산해진 것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니 평소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날 저녁거리 취재를 나갔을 때 직접 목격한 장면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 관광객들로 붐비던 센 강변 산책로가 텅 비어 있었고 에펠탑 주변 기념품 상점들 중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문을 연 상점들조차 손님이 거의 없어 상인들이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한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 피에르 씨와의 대화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어제까지만 해도 하루에 300개씩 팔리던 아이스크림이 오늘은 고작 50개밖에 안 팔렸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출이 거의 반토막이 난 것이었죠. 이런 상황이 일주일만 더 지속돼도 우리 같은 소상인들은 정말 큰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서는 분노보다는 절망이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20년간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그에게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김수진 씨는 그 시간 호텔 방에서 SNS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게시물들을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해시태그 PARISTRAVE를 검색해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급히 귀국편을 바꿔 탄 인증샷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찍은 사진들과 함께 안전이 최우선, 가족이 걱정해서 일정 단축, 다음에 다시 오겠다 같은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댓글들이었습니다. 각 게시물마다 수십 개씩 달린 댓글들을 읽다 보니 한 가지 공통된 주제가 계속 나타났습니다. 바로 한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스마트 초이스. You should visit Korea instead. Much safer there. 한국은 밤에 여자 혼자 걸어도 안전하다던데 정말 부럽다. My friend just came back from Seoul. She SAIDC felt so safe there, even at 2 a.m. 이런 댓글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김수진 씨는 그 순간 뭔가 묘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국인으로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된 것이죠. 한 프랑스 여성이 올린 게시물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파리에 사는 게 자랑스러웠는데 요즘엔 한국 친구들이 너무 부럽다. 그들은 걱정 없이 어디든 갈 수 있잖아.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게시물에는 무려 3,000개가 넘는 좋아요가 달려 있었고 댓글도 수백 개였습니다. 제가 그날 밤 온라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보면 해시태그 코리어 해시태그 세이프티 해시태그가 평소보다 400%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이 파리의 상황과 한국을 자연스럽게 비교하고 있었던 것이죠. 김수진 씨는 계속해서 댓글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미국인 관광객의 댓글이 그녀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I was supposed to go to Paris next month, but I'm changing my plans to Seoul. And least there I can walk around without constantly looking over my shoulder. 다음 달 파리 여행을 계획했던 사람이 서울로 목적지를 바꾸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유럽 여행 대신 한국 여행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 치안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담들이었습니다. 한 독일 여성은 서울에서 새벽 2시에 홍대 거리를 혼자 걸었는데 전혀 무섭지 않았다고 썼고, 영국 남성은 명동에서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경찰서에 그대로 들어와 있었다는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김수진 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밤늦게 편의점에 가는 것, 지하철에서 잠드는 것, 핸드폰을 놓고 자리를 비우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몰랐던 것이죠. 그 순간 호텔 방 밖에서 또다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구급차 소리였지만 김수진 씨의 심장은 또 한 번 쿵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소리든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창밖을 다시 내려다보니 경찰차 한 대가 천천히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안전하다고 느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순찰을 돌아야 할 만큼 위험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득 엄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몰라. 밖에 나가봐야 한다. 출발 전에 했던 말씀이었는데 지금에야 그 의미를 정확히 알 것 같았습니다. 김수진 씨는 침대에 앉아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위험해. 나도 돌아가야겠다. 처음으로 귀국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SNS에서 본 수많은 댓글들이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지, 그리고 그 안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망설임은 있었습니다.
과연 정말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 볼까요? 새벽 5시 30분 김수진 씨를 잠에서 깨운 건 평범한 알람이 아니었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헬리콥터의 날개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로터 소리에 완전히 잠이 깼습니다. 창문으로 달려가 커튼을 젖혔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파리 시내 상공에 헬리콥터 3대가 저공 비행을 하고 있었고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건물들 사이를 훑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지만 이건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그 시간 호텔 근처에서 긴급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새벽부터 경찰 특공대가 파리 11구에서 대규모 수색 작전을 벌이고 있었고 헬리콥터들은 그 지원을 위해 투입된 것이었습니다. 김수진 씨의 심장은 마치 북처럼 두근거렸습니다. 헬리콥터 소리와 함께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그리고 확성기로 뭔가를 외치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프랑스어라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긴급한 상황이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즉시 옷장으로 달려가 여행 가방을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꼼꼼하게 정리하던 습관도 잊은 채 옷가지들을 마구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해야 해. 그녀가 스스로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고 항공사 앱을 실행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터치하기도 어려웠지만 간신히 파리-인천 항공편 검색창에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예약하기 어려웠던 당일 항공편에 빈자리가 많았던 것입니다. 다른 승객들도 자신과 같은 이유로 급히 떠나려 하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파리로 오려던 사람들이 여행을 취소한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녀에겐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호텔 방의 TV에서 자동으로 긴급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국영 방송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는 특별 방송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화면에는 헬리콥터들이 파리 상공을 도는 장면과 중무장한 특공대원들의 모습이 교차로 나타났습니다. 김수진 씨는 그 화면을 보면서 더욱 급해졌습니다. 짐을 다 챙기지도 못한 채 항공편 예약을 먼저 완료했습니다. 오후 4시 50분 샤를드골 공항 출발, 다음날 오전 9시 인천공항 도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TV 화면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KBS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제공하는 국제 뉴스 채널 중 하나였는데 마치 운명처럼 한국 소식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화면 속 아나운서가 밝은 표정으로 뉴스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올해 1637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김수진 씨는 옷을 가방에 넣던 손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긴급 상황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인천공항에서 밝은 표정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올해 글로벌 안전지수에서 세계 3위를 기록하며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안전한 국가로 평가받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해본 바로는 이 뉴스가 나간 시각이 정확히 새벽 6시 10분이었습니다. 파리에서 헬리콥터가 수색작전을 벌이고 있는 바로 그 시각에 한국에서는 관광객 증가와 안전지수 상승을 자랑하는 뉴스가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화면에는 명동과 홍대, 강남 거리를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편안한 표정으로 거리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도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독일 관광객과의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한국은 정말 안전해요. 새벽 2시에도 전혀 무섭지 않아요. 고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김수진 씨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고 TV에서는 한국의 평화로운 일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극명한 대비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짐을 가방에 넣으면서 그녀는 문득 지난 이틀간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파리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 사이렌 소리에 놀란 순간, 호텔 로비에서 본 충격적인 뉴스들, 그리고 SNS에서 본 수많은 댓글들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 하나의 교훈을 주었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것인지를 말입니다. 항공료를 결제하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이미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의 밝은 조명, 깨끗한 지하철, 밤늦게도 안전한 거리들이 그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걱정 없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호텔 직원에게 체크아웃 의사를 알리자 놀랍게도 그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그날 아침에만 15명이 조기 체크아웃을 했다고 했습니다. 과연 김수진 씨는 무사히 한국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경험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까요? 오후 2시 30분 김수진 씨는 호텔 앞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기사는 중년의 프랑스 남성이었는데 그의 첫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이시죠? 요즘 모든 승객이 공항으로 가네요. 그의 목소리에서는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25년간 택시를 운전해온 그에게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평소라면 관광지를 도는 손님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요 사흘간은 공항행 승객이 전체의 80%를 넘는다고 하더군요.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파리의 풍경이 김수진 씨에게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낭만의 도시였던 파리가 이제는 어둡고 음산한 도시로 느껴졌습니다. 에펠탑도, 생강도, 샹젤리제 거리도 더 이상 아름답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곳곳에 보이는 경찰차들과 바리케이드들이 그런 기분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관광객들로 붐벼야 할 거리는 한산했고 상점들도 절반 이상이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터의 폐허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제가 그날 샤를드골 공항에서 직접 목격한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평소 출국장보다 입국장이 더 붐비는 파리 공항이 그날만큼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마다 긴 줄이 서 있었고 대부분이 여행을 단축하고 떠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수진 씨 역시 그 줄에 섰습니다. 앞뒤로 서 있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모두가 비슷한 이유로 떠나려는 것이었습니다. 앞에 서 있던 일본인 커플은 도쿄가 그립다고 했고 뒤에 있던 미국인 가족은 아이들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 모두가 한국에 대해 부러워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인 커플은 한국 친구가 서울은 정말 안전하다고 자랑하더라고 했고 미국인 가족은 다음엔 한국으로 가족 여행을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수진 씨는 그 순간 뭔가 묘한 자부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국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줄은 몰랐다고 하네요. 14시간의 긴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지루하게 느껴졌을 긴 시간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편안해졌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는 명동 거리를 자유롭게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오전 9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정을 김수진 씨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엄마 품에 안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공항 입국장에서 느낀 첫 번째 감정은 안전함이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 깨끗하고 밝은 시설들,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 없이 걸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흥미로운 건 입국장에서 목격한 광경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도착한 기쁨을 SNS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한 프랑스 젊은이는 Finally in safe Korea 라고 썼고 독일 여성은 Now I can walk freely at night 라고 게시했습니다. 김수진 씨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동경했던 유럽에서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매일같이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도 말입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창밖 풍경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 밤늦게도 환하게 켜진 건물들, 모든 것이 안전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특히 지하철에서 졸고 있는 승객들을 보며 미소가 절로 나왔다고 합니다. 파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한 외국인 관광객이 큰 배낭을 지고도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 한국의 치안이 정말 세계적 수준이라는 걸 새삼 실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여행 이야기를 나눌 때 부모님의 반응이 특별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가 최고다라며 뿌듯해 하시는 모습에서 김수진 씨는 이번 여행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역시 한국이 최고야. 그녀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파리에서의 며칠간은 분명 계획과 달랐지만 그 덕분에 더욱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부심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평화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도 깨달았습니다. 김수진 씨는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고 합니다. 밤늦게 편의점에 갈 때마다, 지하철에서 졸 때마다, 혼자 거리를 걸을 때마다 내가 정말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저도 이 취재를 하며 편견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늘 해외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많은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특히 치안과 안전면에서 한국은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해외여행을 가실 때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